배화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준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2010학년도 고3 7월 모의고사 보셨는데요. 다들 늦은 시간까지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었던 모의고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세계사 모의고사가 사실 기말고사를 앞두고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이제 수능 원서를 내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과연 내가 수능에서 골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판별해야 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요 세계사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그리고 수능까지 이 과목을 고를지 말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문제풀이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모의고사 어땠는지 간단하게 총평부터 살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험에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내가 봤더니 난이도가 여전히 낮았습니다. 4, 5학평 정도 쉬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각종 이제 외부 사설 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결과 세계사는 50점 만점이 돼야지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번 모의고사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을 조금 봤더니 그림 자료가 많이 등장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쪽에 나와 있는 문화사 문제는 동남아시아 문제였는데, 이 12호 문제가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자료가 교과서랑 수능 특강이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림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는 동남아시아 12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수능 특강에는 없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동안 배웠던 이제 세계사 공부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 내지는 특히 사진도 같이 참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이 또 쉬웠던 이유가 지도가 안 나왔거든. 그래서 지도를 해석하는 문제가 없어서 아마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덜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킬러 문제라고 하면요, 쌤의 생각에는 각국사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물어보는 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힌트가 많지가 않아서 문제가 푼데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연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험 범위에 공부한 내용은 아닌데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10번 문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배우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촘촘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서. 그리고 각국사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마이야 동남아시아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항상 나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등장하는 일본. 자, 이제 선생님이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 일본사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해안시대인지 나라시대인지 아니면 에도막부인지.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일본의 에도막부가 나왔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우리 세계사 교과서랑 수능 특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가 다룬 내용이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조선통신사가 나와서 한국사 내용을 알고 세계사 접근하는 일본사가 나왔습니다.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문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사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2학기 때 선생님과 함께 배울 내용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냉전에 해체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난이도는 낮았다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공부를 이제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항상 물어보는 세계 4대 문명 문제네요. 이번엔 뭘 물었을까요? 네, 나일강 수위가 나와 있고요. 나일강에 범람 나와 있습니다. 피라미드까지 있네. 아유, 뭐 답이 끝났어요. 어디죠? 이집트 문명. 자, 답 골라보시겠습니다. 뭐 설명은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편집할 때 이거 그대로 냈습니다. 자, 단어없는 1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1번 문제는 항상 돌려냅니다. 아시겠죠? 2번, 카스트 제도가 나와 있다면 인도죠? 정확히 말하면 아리아인의 이주에 있었던 모습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골문전하면 중국 문명이죠. 정확히 말하면 상나라.
자, 종법제도가 있다면 같은 중국 문명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주나라에 해당하겠죠. 종법 질서가 나와 있는 거라서 봉건제도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죽은 사람의 책, 사자에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답은 너무 쉬워요. 자, 문제 같이 보시겠는데요. 가시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모습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이제 몇 가지 단어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굳이 말한다면 지도 문제, 지도라고 하기도 굉장히 좀 시시한 문제 스타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힌트를 잡는다면 연도를 외운 학생이 있다면 이런 시기를 해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 5패 전국 치룡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밑에 안 봐도 돼요.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걸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확인사살해 볼까요? 자,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린 이런 사상의 모습들을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모습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고르는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번일까요? 자, 중림칠년이면 위, 진, 남북조 시대. 자, 자꾸 나오는 이거 말들입니다. 나중에 정답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갑제면 명나라지. 자, 선생님은 정확하게 중간고사 때 냈던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 업적입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업적입니다. 명태조 홍무제 같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거리 선제면 한나라. 자, 은근히 이 말도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단어를 조심하시길 바래요. 답은 4번. 철저 동기구의 사용 내지는 보급 보시면 되겠고요. 교수법과 평준법은 한나라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각각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올해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세계사 문제의 흐름이 막 까다롭게 낸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특히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선택지를 분석해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빨리 그 부분을 캐치해서 복습하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사실 이건 10월 달에 해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 스타일의 세계사 수능이 나와준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번 수능에서 세계사를 가지고 1등급 노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가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힌트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근데 다 보시면 만주족과 한족이 모여있는 강희제의 천수연. 얘들아, 강희제는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지. 이거 안 봐도 돼. 물론 우리가 이제 지문 해석 능력을 위해서 조금 연습해 본다면요. 가왕조 초창기에는 만주족과 한족이 모여서 함께 연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왕조의 강희제는 이들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천수연이란 자리, 지금 따지면 이제 무슨 뭐 팔순잔치 같은 개념이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만한전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되죠. 청나라에서는 만주족과 한족을 고루 사용하였었던 만한병용제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없어도 풀 수 있어요. 강희제 때문에. 그치?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이캬오 기억나십니까?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와 러시아. 그치? 자, 훈고학이면 한나라. 사고전서 정답이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희제의 업적입니다. 제발 강희제 업적은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첨당선상이면 위, 진, 남북조 시대. 자, 과거제 전시가 도입되었다면 송나라. 파스파 문자가 제작되었다면 정확히 말하면 원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넘어가실게요. 4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 이번 시험 범위랑 관련되어 있는 요 서양사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중세 서유럽 기사의 역할 중에서 주군의 누가 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복종과 충성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주군의 양손에 자신의 손을 넣는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충성생을 하게 되면서 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봉토를 받았대. 이거 누구죠? 이거 우리가 봉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특히 사역의 봉건제 사역 공부하실 때는 주군, 뭐 봉신, 농노, 영주, 무슨 뭐 개서제 이런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구별해내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3점짜리인데 쌤은 사실 왜 3점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자, 삼포제로 구분되는 농지를 경작하였다. 삼포제면 이건 농노의 역할입니다. 그치? 자, 길드를 조직하여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요 사람들이면 이제 중세 후기에 등장했었던 상공업자들의 역할들.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때 관련된 모습으로서 있었던 각각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지역도 있었고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무역권도 같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판권과 징사권을 갖고 있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이 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말로 우리는 불입권이라고도 합니다. 단어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왕이 속인 예니체리. 자,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단어 아냐 모르냐. 이건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 풀지 알겠지만 예니체리, 뭐 티마르, 밀레트 다 나옵니다. 알겠죠? 자, 거주인의 자유가 없었으며 공담의 의미를 지녔다. 얘네도 농노. 그래서 1번과 5번은 같은 세력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네, 세계사 인물토론 수업이라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번 모의고사를 만드신 선생님이 진짜 출제자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림이 되게 많거든. 다 일일이 그리시려면 참 이것도 다 노력인데요. 자, 이번 시험 범위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복지에다가 그리스는 이주시켰고 동서융합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아이고 약간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확인서사라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자,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물사 물어본 문제가 그동안 많이 나왔다면 진시황제를 물어봤는데 이번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물어봤습니다. 자, 프린캡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서 공부하실 때 로마랑 그리스랑 섞여 나온다는 점을 꼭 이번에 교훈을 통해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프린캡스 제1신이라는 뜻이 있지요.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1대 황제. 자, 알렉산드리아 건설하였다.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네. 2번. 자, 이거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였다.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 황제입니다. 자, 트루푸아테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프랑크 왕국의 모습이었지. 근데 카롤루스 대제예요. 카롤루스 마르텔이에요. 카롤루스 마르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황으로부터 서르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이거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마 물어본 의도에서는 카롤루스 대제를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저기 그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 1세도 해당하고 아니면 나폴레옹도 뭐 굳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우리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 샤를러 마니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거 중요하시고 답은 쉬웠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 우리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서양사 문제에서 과학혁명 설명 자세히 해드렸을 텐데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는 것 중에서 사람, 출전이죠.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지동설을 말했다는 것 중요한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책 이름도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체회전의 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뉴턴 아니면 갈릴레오 갈릴레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같이 정리했던 것 같고요. 교과서에는 있고 마찬가지로 소녀 특강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관련되어 있는 뭐
하비라는 사람이 있다거나 베살리우스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가 활동했던 시기면 과학혁명 중에서 앞시게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시기 모습을 16세기로 볼 수 있는 문제라서 16세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연도를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그 당시 흐름을 문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 당시가 이제 종교 개혁과 더불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답은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같은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유럽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답이 됩니다. 자, 자크리의 난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왜? 이건 연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전쟁에 관련한 모습을 물어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요. 자, 연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김준호 선생님이 사는 집이 일산이에요. 쌤은 남자지.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일산에 사는 오빠, 일산 오빠. 일산에 사는 진효 오빠, 일산 오빠, 1358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세기 상황일까요? 14세기 상황이 되겠죠. 늘 나오는 오답 내지는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이네즈나론 이거 안 배웠는데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19세기 상황입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음 시험범위 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19세기 영국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1828년이라고 연도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대륙봉 세력. 이거 이번에 배웠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19세기 초반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1806년? 막 그쯤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마찬가지 19세기 상황인데 정확히 따지면 요거는 프랑스에 해당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황조를 등극한 제1대전의 모습도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이름 정리하는 것도 꼭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왕조.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킬러 문제가 이거인 것 같은데 왜 킬러냐면요. 힌트가 많지 않거든? 근데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실 수능 특강에 저력 플러스에 있었던 지문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하실 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해보는 훈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모든 무슬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왕조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야 된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쿠란의 가르침과는 달리 무아위야에 의해 성립되었던 어떤 왕조는 소수의 아랍인들이 사회적 특권을 독차지하는 아랍인 절대 우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식 명칭으로 아랍인 제일주의라 말했었지요. 그래서 이거를 표방한 나라가 있었고 또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동 칼리프 시대와 달리 이러한 칼리프라고 하는 그 종교적 지배자를 세습화하는 과정에 등장했던 왕조. 이 왕조는 다름 아닌 우마이야 왕조를 묻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힌트가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문제 푸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념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제껴볼까요? 자, 티마르제 또 나왔습니다. 그치? 선생님이 저와 중간고 갔을 때 하셨던 말처럼 티마르제, 데브시름의 제도, 예니체리 그리고 이런 개념은 오스만제국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몽골 제국에 멸망하였다. 이거는 여러 가지 나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바스 왕조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치? 아니면은 셀주크 티르크? 여러 나라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타르스한테도 패배하였다. 얘네도 아바스 왕조죠. 자,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 투르푸아티아 전투에서 패배한 나라가 우마이야 왕조였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위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힌트를 뽑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그다드. 어디? 아바스.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가나 사이시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가나 사이시기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보통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시민혁명,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물어보는데 이번엔 프랑스가 나왔습니다. 아침내내 바스티유를 향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일단 게임이 끝납니다. 왠 줄 알아? 바스티유 과목이 습격되고 있거든.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말했을 텐데 바스티유 가문 습격 사건은 연월이를 알고 있으면 팔려다 말했을 겁니다. 왜? 지금도 프랑스가 좋아하는 프랑스 최고의 공휴일이거든. 1789년 7월 1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알겠죠? 네, 이제 가식 요거가 해야 되겠고요. 자, 나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가 이렇게 적어드리고, 자, 나는요 시민들이요 폭군은 법의 칼을 받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폭군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여러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왕에 대한 미신이 사라져 있어서 뭐가 되었냐면은 공화국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확인 사살합시다. 프랑스가 나와 있고 국민공회가 있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지금 국민공회 말하는 거라서 연도로 따지면 1792년 뭐 가을쯤 되는데, 근데 뭐 여기서 생각하기에는요 요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의 칼을 받고 쓰러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루이 16세의 퇴위 내지는 처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의 요 나식을 1793년 1월로 사실 풀고 싶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강조했다시피 연도를 담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자, 앞에 내용처럼 요 바스티유 가문 습격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있다면 그 당시 프랑스의 의회는 국민의회죠. 근데 여기는 국민공회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300은 소집되었다. 3부의 언제입니까? 이거는 가 이전. 테르미도르 반동이면, 자, 그렇지. 로베스피에라가 물러나고 나서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베스피에라가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 되겠죠. 나폴레옹 쿠데타를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나 이후.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네, 마찬가지로 가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잘 좀 이렇게 필기한 거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다. 우리 줄여 주식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권 선언이라 말했지요. 그래서 설명을 걸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국민의회가 아닌 입법의회 내용을 물어봤어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 수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려워졌다면 뭐 혁명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했다거나, 그치? 아니면은 뭐 새법이 발표되었다 정도는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을 고르는 건데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수능 모의고사 세계사에서 동남아시아사, 각국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었던 인도를 중심으로 했었던 문화유산이 등장했다면 여기는 동남아시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 5글자짜리의 땡땡땡땡땡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아무나 만드는 거 잘 안 만들거든. 항상 우리 글자에 맞춰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크메르족이 만들었던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힌두교와 불교 유산을 같이 볼 수 있는 이 문화유산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비슈누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강의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보통 힌두교 같은 경우는 사람의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약간 이렇게 굴곡을 잘 그리는 모습을 선생님이 강조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불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화유산은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와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문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아냐 모르냐는 고르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교과서에 있는 컬러 그림을 다 갖고 왔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거 뭐예요? 성 소피아 성당이지만 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지금 러시아 관련되어 있는 문화에서 또 있었던 성소피아 성당이랑 키예프 성당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성소피아 대성당 쌤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있지요. 2번은 산치 대탑 관련된 나라가 있다면 마우리아 왕조의 소승불교지. 3번은 타지 마할, 뭄타즈 마할의 무덤이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설명은 무굴 제국일 것이고, 이게 4번 정답이네. 그리고 5번은 보로부두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헷갈렸다면 아마 5번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인도네시아 거, 이거는 캄보디아 겁니다. 이거는 순수한 불교 문화유산으로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했을 때 여기에 그때 막 이렇게 무슨 레드불인가요? 그 광고 회사가 이거 막 올라가가지고 아주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진 수업을 그때 봤을 겁니다. 그거 떠올리시라고 선생님을 보여드렸던 거라서 두 개 차이 구별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3쪽 넘어갔네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쌤 생각에는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깊게 빠지고 든다면 이게 이제 그 신앙도 개척 관련한 부분 속에서 그 당시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한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얀금이라고 불리는 설탕의 수요가 급증하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농장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혹사시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뿐만이 아니라 이들한테 많이 죽게 했었던 전염병이 있다면 천연두, 그리고 여긴 없지만 매독 같은 병이 그 당시에 이제 신대륙에 퍼지게 되면서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하겠고요. 이 뜻한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유럽이 이러한 삼각구도를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무역 형태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대서양을 중심으로 했었던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치 얘들아? 삼각은 없어도 되기도 하지만 대서양 무역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일까요? 자,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이민헌장은요, 선생님이 설명을 일부러 안 했는데 다음 시험범위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세기 때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요 차티스트 운동이랑 관련된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 기말고사 보자마자 바로 요거 다룰 겁니다. 자, 잉크로즈 운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국이지요. 관련 없고. 자, 제1차 대륙회의.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으로 이제 나왔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죠? 미국에서 있었던, 이거는 독립혁명 과정에서 등장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요거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민도시의 카르타고. 얘들아, 카르타고는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거 기원전이야, 이거. 피니키아인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고. 정답은 5번이지.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의 노예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대서양 무역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쌤이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각 시대의 특징을 잘 정리해보면 되겠는데, 주로 사실 문제가 되게 편안한 사실 시대가 따진 사실 에도 시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통신사라는 단어야. 사실 세계사를 고르는 학생들 중에서 동아시아사를 골랐거나 아니면 한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건데, 사실 세계사 단독 과목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이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 사실 이 누구냐면요, 이게 조선 통신사를 말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조선인이에요. 근데 자, 이거 모른다고 치자. 하지만 교토의 국왕이 아닌, 이거 아니죠. 에도 시대의 쇼군에게 국사 전달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사립자가 있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에도 wak부를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사실 배점은 높아도 문제 푸는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도 시대에 말 골라야겠는데요. 자, 견당사로 파견되면 나라시대, 견당사가 중지되면 해안시대. 그치? 청일전쟁에 참전하는 분이, 이거 아직 안 배웠는 다음 2학기 때 배울 내용인데요. 네, 청일전쟁이면 이미 이제 메이지 유신이 지나고 나서 189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나중에 근대사 할 때는 선생님이 연도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또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요. 가부기와 관련된 모습으로서. 가부키 3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응용해 볼게요. 3점짜리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낸다면 가부키뿐만이 아니라 우키요에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조니문학의 발달,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상킨코타이. 꼭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다이가 계신? 이거 언제야? 이거는 뭐 너무 옛날이고. 645년 선생님이 암기했던 그 연도, 이거 연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이안쿄, 답이 있네. 헤이안시대. 정답은 그래서 3번. 에도 시대의 특징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인도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배웠던 무굴 제국의 마지막 모습을 잘 정리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말했을 겁니다. 인도의 무굴 제국 배우실 때는 쌤이 그때 지도 하나 설명하면서 수련특강에 나와 있는 지도를 중심으로 데칸고원을 점령하느냐 마느냐, 쌤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 문제였어요. 알겠죠? 자, 이슬람 제일주의를 표방했던 이 황제는 오랜 전쟁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왜? 이거 무슨 단어입니까? 전성기. 그러나 자,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특강에는 지도가 있었다는 문제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마라타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15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인도 북부 지역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하였다. 이를 틈타 펀자부의 시크한 세력입니다. 시크교도 세력이 저항을 했다는 거. 시크교의 저항 기억나실 거고요. 결국 이 무굴 제국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황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악바르 대제입니까? 아우랑제부 황제가 되겠습니까? 아우랑제부 황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부르 아니면은 아우랑제부, 악바르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답은 쉬워요. 답은 1번. 이게 왜 쉽냐면요. 나머지 인도가 아니라 너무 쉬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냈었다면 아마 아우랑제부 업적이 아니라 뭐 타지마를 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악바르 대지 업적이 나와 있었거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헤즈라는 이건 관련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통 칼리파 시대 이전의 모습이라서 이거는 이슬람교 관련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건 이제 무함마드가 한 거죠. 이슬람교 창시자. 자, 세포의 현장 진압하였다. 요거는 우리 다음 시험범에 등장할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19세기 때 있었던 영국과 인도 사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 아우랑제국 이후에 있었던 무굴 제국 관련한 모습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밀레트 제도. 와, 또 나왔어, 이거. 그치? 오스만 제국. 자, 레판트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 스페인, 패배하면 오스만인데 이때 있었던 스페인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펠리페 2세. 같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그죠? 자,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약간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단 하나를 못 찾으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문제인데요. 사실 답은 이 하나에 나와 있어. 뭔 줄 알아? 어느 나라의 황제? 양제. 양제는 한 명밖에 없거든. 아,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호를 기억한다면 대업이란 연호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몰라도 괜찮아. 자, 서쪽에는 황하가 흐르고 동쪽에는 회수에 흐르고, 우리 유명한 그 사도성어 중에 육적회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고, 우리는 회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남지방과 중국 땅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황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운하를 팠는데 사치스러운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하가 있네요. 대운하 건설, 수양제. 이 나라는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너무 참, 네, 그래요. 만드신 분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수영장 떠오른 업적 두 가지가 있는 게 고구려 원정 실패 아니면 대운하 건설이 되겠는데요. 답이 딱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오답풀이합니다. 8유군이 조직되었으면 이거는 후금도 되고 이거는 청도 되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누르하치의 모습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주전충에 의해 멸망당한 나라가 있다면 당나라. 일조편법이면 명나라. 자, 일조편법 나왔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였다? 정답이지? 자, 맹한보급제. 선생님이 저번에 6월 보고서를 말했었던 거란과 여진에 있었던 이원조 통치체제 잘 정리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맹한보급이 있다면 이거는 금나라 모습이었을 겁니다. 잘 각국의 중국의 왕조들 정리하시는 필요가 있는데요.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참 만드신 분이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참 멋있는 화려한 문제예요. 답은 너무 쉽지만. 자, 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 왕조가 아니라 제국이래. 중국에서 대부분 나라는 황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제국을 말하긴 하는데 특히 이 제국은 조금 다른 게 아예 대놓고
제국을 붙일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바로 몽골이거든. 자, 근데 마르코폴로가 등장하고 쿠빌라이 칸과 대도가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몽골 제국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원나라로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문제 푸는지 볼게요. 자, 14세기 에스파냐 지방에서 제작된 카탈루니아 지도탑에는 동방경로독 등 마르코폴로가 쓴 거 동서문화의 교류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르코폴로는 무슨 나라의 역참을 활용해서 사실 여기서 문제 풀 때는요 원나라를 풀어야 맞기는 한데요. 일단은 가 제국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 뒤 문제를 보고 나서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블라이 칸이 있답니다. 확실한 원나라긴 한데, 그치? 자, 재정 업무를 차지하는 색목인. 정답 몇 번? 1번. 그쵸? 우리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 피라미드 관련된 모습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는 몽골과 원을 뭉뚱그려 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화에게 항해를 명령하는 황제가 있다면 이거는 명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누구? 영락제. 자, 선생님이 이번에 늘 강조하는 내용이겠지만요. 명나라 영락제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성 건설도 똑같이 영락제. 자,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하고 있다면 이거는 명나라 말기를 말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테오리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대지마에서 교역하고 있는 네덜란드 상이 있다면 이거는 중국이 아니죠. 이거는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에도마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고를 수 있겠는데요. 20번 문제를 만약에 다르게 응용을 한다면 파스파 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교초의 낱말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정리해 보시면서 20번 문제까지 이번 모의고사의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7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세계사 공부를 통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원서 작성을 위해서 세계사 과목을 수능에서 볼지 말지를 골라야 될 시점이 놓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모두가 세계사고를 고른 다음에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계사 과목에 대해서 일단은 고르고 말고를 떠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세계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세계사 과목이 수능에 필요한 학생들 아니면은 수능을 보지는 않겠지만 학교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수준을 올리려고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면은 그냥 학교 공부 상관없이 그냥 시험에 상관없이 그냥 김진영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역사 과목에 대한 재미 내지는 흥미를 얻게 되는 만약에 그런 시간이 된다면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배워여고 고3 세계사 수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시험 잘 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8월 달에 만나겠습니다. 안녕.